중국발 쓰나미 LG전자 위험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LG전자의 영업이익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2025년 4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94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3분기는 좋았어요. 1분기는 1조 2,591억 원의 흑자가 났고요. 2분기도 6,394억 원의 흑자, 3분기도 6,889억 원의 흑자예요. 그런데 4분기가 마이너스 1,094억 원이 나면서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180.8%, 3배가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2,448억 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거 말입니다. 2016년 4분기 마이너스 353억 원을 적자를 낼 때 이후로 9년 만에 분기적자입니다. 분기적자. 야, 여러분, 대기업이 적자를 낸다. 여러분들도 사실 깜짝 놀라지 않나요? 중소기업이 적자를 내거나 중견기업이 적자를 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적자를 낸다? 이것은요, 뭔가 경쟁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 LG전자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LG전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충격 중에 저는 대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도요. 사실 스마트폰이 제대로 안 팔리면서 LG전자가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때도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드러내고 구조조정, 그것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LG전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업 부진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저하가 문제예요. 사업 부진은 그 적자 사업을 털어내고 구조조정을 하면 다시 그룹 전체의 사업은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저하는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한 사업부의 부진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왜 떨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이유. 트럼프 관세가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전에 적어도 말입니다. 상호관세 15%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관세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가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이제 막 따라왔어요. 기술력도 따라왔고요. 브랜드 가치도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전 세계에서요,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요. 기술 경쟁력에서도 밀리고요. 여기에 브랜드 가치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말입니다. 구조적인 위기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위기다는 것은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석유화학에 대한 시설을 엄청나게 늘려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중국 내수가 침체되니까 그 제품들이 무더기로 전 세계로 말입니다. 저가 파산 공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중국처럼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비싸? 여기에 여러분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원료비는 쌉니까?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 원료비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원가가 비싸요. 아무리 싸게 해도요, 중국처럼 싸게 전 세계에 파산 공세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업종이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철강은 괜찮습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 내부가 무너지니까, 건설이 무너지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 바람에 전 세계는 난리도 아니에요. H빔 형광부터 시작을 해서 철강까지 모든 게 말입니다. 저가 파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벌써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철강은요, 대기업들도 지금 위험합니다. 대기업들도.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1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1위를 지켜낼까? 이것도 물음표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브랜드 가치도 점점 커지면서 중국 제품이 최고야.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중국을 압도하면서 일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말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파산 공세,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 제조업에게는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LG전자를 이해한다면요,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중견기업이 망하고 이제는 대기업까지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LG전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보면 말입니다. 가전에서 1위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는 벌써 중국의 하이얼이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에어컨도 중국의 업체가 점유율 1등, 2등을 중국 업체가 지금 지키고 있고요. TV마저도 시장은요, TCL이나 하이센스에게 지금 LG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중국발 쓰나미가 중소기업에 이어서 중견기업, 이제는 대기업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말입니다. 매출은 좀 늘었습니다. 2025년 매출 4분기가 23조 8,5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4.79% 늘었고요. 1조 900억 원이 늘었어요. 전년은요, 2024년 4분기가 22조 7,60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다. 결국은 말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지금 LG전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LG전자는 재계 서열로 봐도요, 4위, 5위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재계 서열 4위, 5위가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충격입니다. 지금 보세요. LG전자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연결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흑자 내는 게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2021년 4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2조 4,800억 원이에요.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액은 89조 2천억 원을 회복을 하면서 매출액은 늘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안 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봐서도 충격이에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전을 다 포기하게 놔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끔 정부가 중국처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중국은 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는요, 기업이 망한 뒤에
지금 다시 기업을 살리자고 하면 못 살립니다. 저는 지금 있는 현재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넉넉고 그냥 너네끼리 잘해봐라 해버리면 제가 봐서는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G전자가 위험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9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2025년 4분기 말입니다. 이거 내년에 가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관세가 LG전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중소기업이 무너지듯이 중견기업이 무너지듯이 석유화학이 무너지듯이 철강이 어렵듯이 가전마저 전자마저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만큼 중국발 쓰나미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제는 대기업까지도 썰어버릴 태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마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요.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불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최악이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돈을 잘 써야 되는데 현금 살포나 무더기 살포 같은 게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